2025년 4월 2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사람은 인생의 속도감을 자기 나이대 2배의 속도감으로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면 40km의 인생 속도감, 30대 때면 60km, 40대 때면 80km, 50대는 100km죠. 저는 20대 때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내가 50살이 되면 그 100km의 속도감을 어떻게 느낄까라고 궁금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 의미 없습니다. 겪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5월입니다. 특히 돈다방 미쓰리 초창기에 이 날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되게 자주 했거든요. 오프닝으로. 뭐 한 주 고생하셨고 한 달에 끝이고 분기 말이고 뭐 1년에 반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어머나 이 4월에 벌써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4월 말이고요. 이제 5월 달 되면은 또 후루룩 지나가면 또 이제 뭐 6월 달, 7월 달 아우 덥기 시작한다. 또 뭐 휴가 가야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또 추석 되고 추석 끝난 다음에 어머 낙엽이 지네. 이 낙엽 말고요. 낙엽이 지네. 뭐 이러면은 또 첫눈 내리고 크리스마스고 또 한 해가 가고. 진짜 시간이 엄청 빠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날짜의 개념, 날씨의 개념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매월 초 빵 하고 터집니다. 어떤 악재든 뭐든 요즘에 뭐 최근에 호재는 없으니까 어떤 이슈가 터지면 초반에 빵 터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정시키고 제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된 계기는 방송 중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7월 고용지표 그리고 PMI 지표가 같이 부진하게 나옴으로써 8월 5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00포인트 넘게 빠졌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월 초에도 또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요. 매월 초에 뭔가 빵 하고 터집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3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를 인상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 3월 7일인가 그때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월 초에 어떤 이슈가 툭 나와서 증시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진정시키고 소화시키고 안정시키는 분위기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고 그리고 작년 8월 9월 그때는 경기 침체였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입니다. 여러분 4월 달 이제 한 달 이렇게 보내면서 달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요즘에 증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뉴욕 증시가 얼마나 요동을 쳤습니까? 그리고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 그죠? 그리고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는 오히려 4월 초에 있었던 그 관세 전쟁의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느낌, 진정을 떠나서 안정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느낌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 저거 또 5월 초에 또 뭐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미쓰리의 예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심해져서 제가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어제 좀 느낌이 좀 쎄해서 약을 먹고 자기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 감기 걸렸구나 라는 증세가 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뉴욕 증시로 넘어가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뉴욕 증시 거래 2일 동안 월요일 하루만 하락하고 화, 수, 목, 금 모두 상승으로 끝나서 4거래일 동안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단지 처음에 빠지고 화요일날 오르고 수요일날 오르고 목요일날 오르고 금요일날 오르고 하는 이 오르는 그 비율을 보면 조금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지죠. 다우지수가 0.05% 상승했고 S&P 500이 0.74%, 나스닥이 1.26% 상승했습니다. 2%대 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 상승의 폭이 약해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또 트럼프가 뭔가를 빵 터뜨려서 또다시 뭐 조정인지 하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불편한 주식시장을 맞이할지는 또 뚜껑이 열어져 봐야겠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4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3월달에 57.0이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못 나오죠. 52.2로 3월 대비 8.4%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77.2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52.2가 나왔으니 전년 동월 대비 32.4% 하락했습니다.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면서 여러분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뭐 길게는 12개월 전부터 짧게는 뭐 5, 6개월 전부터 미국의 경제지표가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이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77.2예요. 여러분 이거 기준이 100입니다. 미국은 미국 경제 좋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작년 이맘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작년 이맘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미국이 연착륙 타령할 때입니다. 미국이 연착륙이야 괜찮아. 그리고 그 근거로 고용지표를 들이댔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돌이켜보면 미쓰리는 고용지표 잘 나온다고 경기가 좋다고 웃기고 있네. 야 이미 경제지표는 정점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니네가 좋다고 얘기하는 고용지표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느끼는 미국 국민들이 악착같이 취업하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고 이직하지 않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상사 다 견뎌내기 때문에 고용이 견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딱 1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고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갈 수 있다고 막 생각하다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시장이 4월을 지나 5월달, 6월달, 7월달 7월 12일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289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죠. 1년 전에 소비자 심리지수 77.2였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미국이 연착륙이니 뭐니 떠들어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국 경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증시는 기대감이 올랐으나 결국 8월달 9월달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9월달 50bp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제가 자랑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경제지표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내 엔비디아 타령했고요.
그리고 연착륙 타령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전문가들이 잘못 진단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죠. 자, 지금 금리 결정은요. 6월 말까지 금리 동결 확률 34.7%, 25bp 금리 인하 확률 60.6% 반영되고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증시 분위기를 보면 매월 초에 뭔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슈가 계속. 그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도 1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 2월 달에도 연초에 막 분위기 나쁘지 않다가 갑자기 중국의 딥시크 AI 이슈 때문에 증시가 한번 꺾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분위기가 매월 초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역 관세 전쟁 최악은 끝났다. 끝난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중국이랑 협상하고 있대.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했다. 향후 3, 4주 안에 모든 협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인터뷰가 나오면서 증시가 안정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오후 들어서 유력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발 소식통을 인용해서 봤는데 시진핑이 트럼프와 통화하지 않았대. 트럼프 개구라야. 이렇게 외신을 통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미국과 관세에 관련돼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말 중국 주석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을까? 진짜 중국과 무역 관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까? 어제 제가 장중에 나온 뉴스다라고 소개해드렸던 게 관세 100% 넘는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유력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아니라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무역관세 전쟁 최악은 끝났다라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트럼프가 쫄았다 이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통해 중국 주석과 통화했다. 향후 3, 4주 안에 모든 협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진짜 트럼프가 중국이랑 어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대충 언론에서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어. 협상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는 금융시장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어제 방송에서도 트럼프가 쫄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가 진정되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저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슈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4월 18일 부활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에 워낙 주식시장이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트럼프가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리다가 갑자기 4월 18일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이야기를 꺼내면서 증시를 또 들쑥날쑥하게 불안감을 만들어냈거든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겠느냐?
또 뭔가 하지 않을까. 왜?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액션을 하지 않을까. 관세 전쟁을 질렀는데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가 힘들어질 거라고 분석을 하다 보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 통화를 했다, 협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4월 마지막 주, 5월 첫 번째 주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 인하를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아니죠. 연준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요.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에서 다행인 거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는 제가 잘 준비해서, 예,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죠? 횡설수설하는 건 아니죠? 예, 약을 먹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데, 횡설수설하는 건 아니길 바라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정리는 특별한 건 없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미래니까 오늘 좀 쉬고 내일 더 알뜰살뜰 준비해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 그림 잘 그려서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힘쓰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